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업의 기본, 기초.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예. 묘사 갔다 오고 다들 지금 묘사 때 어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또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사원은 몸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몸 관리를 더 못하게 돼요. 영업사원은 몸이 힘든 것보다는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게 힘들면 몸도 같이 힘들어져요. 근데 어쨌든 항상 영업을 롱런하신 분이나 영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체력 관리 잘해라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체력이 중요하긴 해요. 뭐 그냥 영업이 아니더라도 체력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또 이게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오늘 필살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영업 오래 했던 분들은 필살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고요. 영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필살기를 꼭 생각하시고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살기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거절을 거절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필살기는 거절을 사전에 거절하라. 자, 거절을 거절하라는 거는 고객이 거절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고객이 거절을 하겠죠.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했을 때는 진짜 그 고객이 거절의 이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번의 거절이 거의 말 끝에 나오기 전에 초반에 상담을 할 때 미리 이런 거절을 사전에 하면 고객의 거절을 어느 정도는 거의 차단한다는 거죠. 즉, 고객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상담 과정에 초반과 중반 과정에서 다 차단하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즉 거절이라는 건 사실 핑계랑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절이라 하지만 사실은 핑계를 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필살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부터 말하라. 오늘 제가 온 거는 이 상품 때문에 왔고, 오늘 온 거는 이런 투자 때문에 왔고, 오늘 온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하죠. 그럼 고객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감이 되는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근데 보통은 질문을 하고 고객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경청을 하다 보면 내가 얘기를 하는 범위보다는 고객이 말을 하는 범위가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범위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고객이 한 말을 대받아친다고 얘기했죠. 그러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뭐 보험 넣었다가 해약해서 몸 손해 많이 봤다. 그러신 경험이 있었구나. 보험 해약하셔서 손해 많이 보셨구나. 근데 말을 와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은 공감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 얘기들이 영업선에 하는 얘기 중에서 보면 거의 한 70%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30% 부분에서 뭘 껴 넣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사전에 거절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분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정수기 1년 전인가 정수기 설치해갖고 막 물 생수 사는 것보다는 쌀 것 같고 이래서 정수기 설치했더니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그러더니 S도 안 되고 막 부르면 막 이틀 지나서 오고 온수도 잘 안 나오고 뭐 온수도 미지근하게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불만을 막 해요. 고객님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셨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고객의 불만이나 클레임을 듣고 경청을 해주고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객님 브랜드가 제대로 된 회사를 AS망이 정확하게 돼 있고 빠른 회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AS가 별로 안 좋았던 데는 솔직히 금액이 쌌을 수도 있어요. 월 뭐 9,900이라든지. 근데 한 12,000원 정도 하는 데는 사실은 AS망이 더 잘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고객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AS망보다는 그냥 뭐 내가 가격 저렴하게 활용을 할 정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내가 AS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바로바로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아신 분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 홈쇼핑에서 6,900원 와 정수기 한 대가 월 렌탈이 6,900원이에요. 완전 거저죠. 물 뭐 1.5리터 3개 사는 것보다 더 싼데 그래서 하셨는데 그분도 고객님과 똑같이 막 AS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더 스트레스 받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뭐 13,000원 정도짜리 그걸로 하시고 나서는 너무 만족한대요. 기계도 고장도 안 나지만 가끔씩 문제 생겨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막 클레임 처리가 되고 응대도 빠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자, 지금 한 얘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제3자의 영향력을 끌어온 거예요. 자, 어떤 분을 만났어. 고객 상담하려고 그래. 근데 그분한테 내가 보험영업 사원을 갔다 하면 보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하겠죠. 하는데 그 고객이 뭐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 근데 고객님, 제가 며칠 전에 고객님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그 어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고,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걸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암보험과 내 사망 시에 나올 수 있는 돈의 종신보험을 많은 금액이 아니도 적게라도 이렇게 가입하고 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뭔지 모르게 좀 든든한 느낌은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보험이 별거 아니고요. 가입하고 났을 때는 처음에는 두 달, 세 달은 내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를 대비한 그 마음이 조금 그냥 조금은 안심이 된다, 든든한 마음이다 라는 게 사실은 다예요. 그 고객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그 고객과 나 말고 제3자를 끼운 겁니다. 이게 제3자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필살기입니다. 거절을 사전에 거절할 때 이 사람한테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면 기분 나쁘죠. 이 사람 분명히 돈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고객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험들 돈이 있냐? 뭐 지금 당장 대출금 받기 바쁘고 이렇게 한데, 저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장치로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출금 갖다 보면 그 대출금을 갚았을 때 그건 그냥 내가 나중에 받겠는 후치 자산이잖아요. 근데 보험은 선치 자산이거든요. 내가 암보험 딱 넣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혹시라도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넣은 돈은 뭐 몇십만 원 안 되죠. 근데 받는 돈은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 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선치 자산이라고. 그 고객분이 그 얘기 듣더니 틀린 게 아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둘 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끼우는 거예요. 어떤 분 만나면 와이프한테 물어보겠다 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고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내용 괜찮고 좋은데 와이프한테 내가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해보세요. 해보셔야죠. 배우자분이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가족분도 상의해보셔야죠. 이게 절대 뭐 작은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고객님, 사모님한테 딱 이걸 상담을 이렇게 사모님한테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을 똑같이 전달은 사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조금 축소되거나 와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달했을 때 사모님 첫 반응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지 말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의견을 뭐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건 맞죠. 상담하시고. 근데 사모님을 제가 사임하고 같이 잠깐 한번 뵙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설명 충분히 드리고 지금 고객님한테도 제가 강요드리고 이러지 않듯이 사모님하고 만나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두 분 가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을 제가 말씀드리고, 선택은 제가 그때 돌아서서 나간 이후에 두 분이서 상의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셨을 때 사모님이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게 제3자의 영향을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절이 이걸로 다 돼요. 바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난 고객분이 얼마 전에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바쁘다고 해서 진짜 한 4번 만에 연락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진작에 만날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 필요 없이 나가는 게 또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막아드렸거든요. 아이고 좀 일찍 만났으면 한두 달이라도 더 막았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죠. 바쁘신 거 아는데 어찌 보면 저를 지금 만난 것도 어찌 보면 빨리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요. 이런 식의 설득의 논리들을 사전 거절로 하는 거죠. 제3자의 영향력을 계속 끼쳐오면 고객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평소 말처럼 해요.
어떠세요? 제3자의 영향력 끌어오는 거는 쉽죠. 그냥 이 말 첫마디를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 전에 만난 제가 아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신데 이 말만 그냥 나오면 돼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미루는 것이 비용이라는 걸 고객분들이나 일반인은 모르고 있어요. 미루는 것이 비용이고 그게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월 1일 되면 새해는 금연해야지. 새해는 뭐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미루죠. 미루죠. 그럼 미루는 것 자체에서 내가 미뤘다고 끝이 아니고 사실 미룬 것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고객한테 제3자가 하는 영향을 끼치면 나도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고객은 핑계나 거절을 안 하거나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필살기, 거절을 사전에 거절한다. 어떤 걸로? 제3자의 영향력을 들어와서 고객한테 객관적인 제3자의 사례를 들어주면 고객은 핑계의 구멍을 찾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든 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그 경우는 그 고객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게 결론적으로 됐다면 나는 이 상담을 잘했다. 고객과 내가 같이 윈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의 필살기 제3자의 영향력을 끌어오라.